많이 드세요? 저는 감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핑계예요. 어떻게 요즘에 10시에 아니 말도 안 나와요. 10시에 주무시는 어른들이 있나요? 10시 되면요 네. 아침에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제 친구는 그래서 마흔자로 맞으면서 탈모약 먹거든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마흔자로나 위고비를 끊지는 못하겠고 나 이 탈모는 좀 지키고 싶고. 안녕하세요. 전문의와 함께하는 고품격 웰니스 토크쇼 모두의 의사소통의 호스트 김민아입니다. 네, 의사소통의 첫 번째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의 소원이죠.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 부작용 없이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전문의분들 모시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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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원장님부터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다이어트나 비만 이 두 단어가 관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작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정형외과 전문의 김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대한비만학회 비만 전문 인정인 봉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너무 생소해서 그런데 대한비만학회 비만 전문 인정이가 뭘까요? 대한비만학회에서 주관하는 인정이 과정인데요.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전문의를 의미합니다. 아, 네, 비만 치료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영양 상담, 운동 치료, 능력까지 다 갖춘 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아, 비만 전문 인정이라고 하니까 진짜 제가 보원장님 찾아가면 제 살을 막 그냥 진짜 다 빼주실 것 같은 뭔가 그런 믿음이 확 생기는데요. 아니 근데 보원장님 왜 여기 계신지 알겠거든요. 저는 보통 비만 하면은 이제 내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이런 과들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정형외과 원장님이신 김정관 원장님께서는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걸까요? 저요. 오라고 해서 왔어요. 오라고 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왜 불렀나 보니 결국 이제 전문가는 계시고 사실은 비만 다이어트를 하면 약이랑 치료도 있지만 결국 기본 바탕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비만과 관절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 그거 맞네요. 진짜 맞아요. 필요해요. 네, 다이어트를 얘기하면서 운동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운동 얘기해야 되니까 저 이렇게 딱 와주셨는데 그나저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살면서 딱 한 번씩은 한 번 이상은 다이어트를 다 해보잖아요. 두 분도 혹시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을까요? 김정아 원장님 다이어트 저요. 어렸을 때도 별명이 네. 소말리아였어요. 소말리아요? 원래 굉장히 말랐기 왜요? 때문에 아, 예, 살을 빼본 적은 나중에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아주 군의관 시절에만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지만 잠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살아생전에 3주 정도. 너무 부러운데요.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찌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봉 원장님은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을까요? 김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부러운데요. 네. 저는 사실 최근에 급진급파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이 아. 있습니다. 10일 동안 좀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아서 다이어트를 해봤었는데요. 총 4kg 감량, 그중에 체지방만 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10일 만에 4kg를 빼실 수가 있었죠? 아, 와, 대단하신데요. 아니 이게 보통 여자분들은 미용 때문에 조금 내가 살이 빼면 좀 턱선도 살아나고 예뻐지니까 그래서 미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봉 원장님도 그래서 다이어트를 물론 미용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네. 이중턱이 두터워지고 얼굴이 점점 부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네.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했던 제1 이유는 건강이었어요. 네. 만성 피로와 이제 부종으로 점점 제 몸이 무거워지고 종아리 부종으로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게 느껴져서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내 건강이 정말 헤쳐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체중을 재봤는데 인바디상 체지방률이 살면서 처음으로 30%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고 이게 내가 맨날 환자들한테 다이어트 해야 돼요, 살 빼야 돼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나도 살을 빼야 되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심스럽게 네. 여쭤볼게요.
체중이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셨다고 했는데 네. 왜 체중이 늘으셨나요? 체중이 늘어났던 이유가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랑 비슷한 이유였는데요. 제가 이제 업무량이 좀 늘어나고 과로가 반복되고 밤 늦게까지 야간 진료, 그러니까 오버타임이라고 하는데 진료 시간 늦게까지 진료를 마치고 또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퇴근이 늦어지고 끼니를 거르게 되고 이제 집에 가서 야식을 먹게 되고 아무래도 맛있죠. 이제 수면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출근해서 또 일을 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만성 피로와 염증성 부종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은 채 살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이 조금 바쁘다 보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아무래도 환자분들을 많이 마주하시다 보니까 내가 체중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 압박감이 약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김정관 원장님? 체중 관리는 사실은 기본이죠. 자기 관리의 시작이죠.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제 욕구잖아요. 먹는 거는 욕망, 식욕인데 그걸 제어하는 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체력적으로 견디려면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근력 관리도 해야 되고 항상 자세 유지도 해야 되고 그래야 제가 아무래도 진료 보는 환자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고 저도 또한 만족스러운 진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압박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이 관리의 결과물이 지금입니다. 너무 멋있으십니다. 보 원장님도 괜히 그런 압박. 그쵸. 이제 사실 저는 식욕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긴 한데 이제 식욕보다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없던 식욕도 생겨나고 그런 인스턴트나 군것질,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좀 그런 압박감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체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으로. 근데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두 분도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많이 드세요? 저는 가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핑계예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야식을 먹는다라고 했다가 이제 그 급진급파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는 다행히 좀 운동에 재미를 붙여서 네. 저는 진료가 10시 시작이라 8시 PT를 아침에 받고 출근을 해요. 쉽지는 않으시네요. 이제 야간 진료나 저녁 진료 마치고는 운동을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출근 전에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어요. 아, 너무 선생님다운 네. 너무 모범적인 답변이었는데요. 아,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시겠어요? 한 6시? 막 이쯤. 7시 정도. 7시. 그렇군요. 아, 저희 이제 다음 얘기 나눠볼 거는 왜요? 왜 저는 안 물어봐요? 저는 아, 네. 죄송해요. 6시에 일어나요. 6시. 6시에. 그리고 네네. 10시에 자요. 어떻게 요즘에 10시에 아니, 말도 안 나와요. 10시에 주무시는 어른들이 있나요? 10시에 자면요. 네. 아침에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겠죠. 그럼 하루에 평균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거예요? 그 정도 자나 봐요. 스트레스가 잠으로 푸는 것 같아요. 많이 자요. 사실 비만은 누구나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비만이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성인병이 뭔지 그리고 왜 비만이 되면 성인병에 걸리기가 쉬운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성인병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성인병은 지방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비만인 경우에 성인병이 걸리기 쉽다라는 이유는 혹시 sick fat disease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원장님도 처음 들어보시나요? 지방이 많아지면 지방세포가 병들고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라는 원리인데요. 만성 염증을 뿜어내기 때문에 비만인 분들에서 이런 각종 성인병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잠깐 궁금한데 한 번 살이 쪘던 사람은 그 몸이 기억해서 자꾸 살이 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비만인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그 내 몸의 셋 포인트가 바뀌어버리는 순간 이제 비만인 체질로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셋 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다시 리셋하고
좀 날씬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극단적으로 단기간에 키로수 숫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셋포인트 자체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장기적으로 요요가 오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살이 찌면 그 관절에도 무리가 간다라고 들었어요. 살이 찌면 무릎에는 얼마나 부담이 가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보통 체중이 1kg가 늘면 한 3배, 3kg 정도의 부하가 걸려요. 1kg. 우리가 이제 뭐 쪼그리 앉기, 양반다리 이렇게 하면은 뭐 7배에서 9배 정도의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요? 정상적으로 우리 체중이 받고 이 연골과 연골판이 버텨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급격히 체중이 늘면 갑자기 견디는 힘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처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비만이 되면 관절에 악영향을 준다 이렇습니다. 비만 때문에 무릎에 통증을 느끼시고 내원하는 환자분이 있으셨을까요? 많죠. 정형외과는 약간 50대 후반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체중 조절이 잘 안 되고 체중이 찌기가 쉽고 빠지기는 어렵고 활동량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단 다니기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체중 조절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무릎에도 이렇게 무리가 가는데 이렇게 몸을 딱 지탱하고 있는 이 척추에도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럼요. 가장 많이 가는 게 사실은 이제 무릎일 뿐이지 결국은 이 체중을 지탱하는 거는 허리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배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 체중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뒤에서 버텨줘야 되는 우리 백머슬, 허리 이 근육들이 무너지게 되겠죠. 중심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물이 상처가 나고 혹은 구조 변형을 통해서 협착이 나고 그러면 이제 척추 질환으로 가죠. 만약에 그러면 살을 좀 뺐어요. 그러면 네. 그런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는 경향을 보니까. 그럼요. 이제 체중을 빼면 확실히 덜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치료도 당연히 주사도 하고 하지만 그거랑 병행을 해서 우리 다이어트 전문 원장님이랑 같이 치료를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살이 찌면 뭐 하나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만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원장님? 네, 맞아요. 비만은 지속적이고 재발하고 만성적인 하나의 질병이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가족력, 유전적인 소인, 생활 습관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비만이라는 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이런 유명한 비만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이 대체 얼마나 쪄야 질병 수준의 비만인 걸까요? 네, 비만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긴 있어요. 뭐 체질량 분석기라든지 뭐 체지방 CT라든지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비만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거는 BMI인데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네, 것 많이 같아요. 네. 들어봤어요. 본인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70에 70kg다. 라면 70을 1.7의 제곱, 2.89로 나누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BMI 값이 25가 넘으면 1단계 비만, 30이 넘으면 2단계 비만, 35가 넘으면 고도 비만, 병적 비만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동양인이 서양인들처럼 그렇게 세 자릿수만큼 살이 찌기는 어려워요. 이제 동양인들의 최당은 그만큼 버텨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서양인들처럼 막 110kg, 120kg, 뭐 200kg 이렇게 되는 비만은 많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병적 비만의 유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라고 명명을 할 정도로 그런 병적 비만의 유병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적 비만이 유행을 타는군요. 처음 들어본 얘기여서 신기하네요. 근데 원장님, 키 빼 몸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키 빼기 몸무게라는 뜻인데 요새는 좀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키 빼 몸, 그게 수치가 몇 정도 나와야 좀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키 빼기 몸무게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할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냥 주관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는 키에서 100만 빼면 됩니다. 70
이라고 키를 봤을 때 70 정도면 된다. 남자 키가 175다. 근데 몸무게가 75다. 그럼 남자들이면 뭐 보기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자기 관리가 된다. 네. 175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105 빼면 네. 70이잖아요. 그럼 좀 호리호리해요. 거의. 그렇죠. 108 빼면 날씬하니 예뻐요. 예, 이제 중간값을 두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때는 키에서 100 빼면 일단 좋고 네. 뭐 좀 더 빼야겠다. 그러면 105 정도로 맞추면 그냥 뭐 괜찮다. 호리호리 보기 좋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럼 봉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키 빼몸 어떠세요? 간단하게 계산하기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물론 그중에 체지방이 얼마냐, 그렇죠. 근육량이 얼마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했는데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목적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BMI 계산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키 빼몸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원장님들과 함께하는 간단한 게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 건데요. 선택지를 제가 드릴게요. 몸무게 120kg, 무릎이 욱신거려도 매일 5kg씩 러닝하기. 대 네. 관절은 지킬 수 있지만 기초 대사량 다 무너지는 하루에 500칼로리 미만 초절식 하기. 자,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원장님들의 선택은 120kg로 5kg를 뛰는 것보다는 네, 절식하는 걸 선택할 것 같은. 초절식이요. 초절식 선택하셨어요. 홍환 원장님께서는요. 둘 다 안 될 것 같은데. 둘 다 안 될 거. 그래도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자체가 하나만 골라주셔야 돼요. 5kg의 속도 제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저는 차라리 초절식이 안 된다. 아, 그러면 저는 이유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정관 원장님. 500칼로리 미만 초절식을 선택해 주셨어요. 둘 다 좋지는 않아요. 무거운 몸으로 5kg를 뛰면 연골이 더 빨리 망가지겠죠. 아, 네.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아픈 사람들 맨날 보잖아요. 네. 물론 하루에 정말 한 500kcal는 너무 적은 양이죠. 내부 장기가 좀 망가질 수도 있는 정도의 식사량인데 아픈 것보단 낫잖아요. 당장은. 둘 다 별론데 굳이 고르라면 네. 이제 절식이죠. 절식을 골라주셨고 그럼 봉 원장님께서는 왜 둘 다 안 돼요. 둘 둘 다 다 안 안 되는데 되는데 네. 그래도 하나를 고르자라면 5kg 러닝을 하셔라라고 한 이유는 500kcal 미만으로 초절식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항상성이 다 무너져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 그다음에 영양 불균형, 그리고 탈모도 심해지고요. 그렇게 500kcal 미만으로 초절식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트러블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칼로리와 단백질, 이제 채소들은 섭취를 해주되 슬로우 러닝으로 5kg씩 하는 것을 슬로우로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고르자면 정답이네요. 네네네네 중간을 잘 찾은 아이고. 그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 원장님 그러면 초절식을 하면 뼈 건강에도 안 좋겠죠? 뼈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칼슘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기본적인 비타민도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칼슘 섭취가 안 되면 당연히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관절의 상태가 안 좋아지죠. 초절식을 하는데 음. 영양제를 막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아, 않아요? 그럼요. 네. 근데 초절식은 일단 기본 기초대사를 유지할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뭐 성인이면 한 2,000 정도는 이제 섭취를 해야죠.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러면요, 김 원장님. 그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어떤 운동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정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들은 일단 체중 부하가 많이 되면 관절에 영향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체중을 지탱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발바닥이 땅에 떠 있는 오픈, 카이네틱 체인 리액션 이쪽 스타일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말은 복잡하지만 결국은 뻔해요. 이걸 딛지 말고 네. 1번 자전거. 물론 이것도 체중 부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전거 좋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다리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그다음에 걷기. 가볍게 걷기, 속도를 살짝 올려서 걷는 거.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수영. 유산소 대표적인 운동.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계단 올라가는 거.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봉 원장님은 어떤 운동을 좀 추천하세요? 저도 방금 김 원장님이 설명해주신 운동들 먼저 하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네네. 다이어트를 할 때 처음에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시라고 추천을 합니다. 가볍게 걷기, 러닝하기, 그다음에 체중 부하가 되지 않게 수영하기 이런 걸 먼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적절한 운동량과 적절한 식사량을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천천히 오랫동안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의지 부족인 사람들을 위해서 게임 체인저가 나왔습니다. 바로 위고비와 마운자로인데요. 원장님들 주변에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는 분들 많이 많아요. 보셨나요? 네. 김 원장님 어떻게? 저희도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맞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저희가 처방하지는 않지만 네네. 치료받는 분의 숫자는 꽤 많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확실히 그분들이 체중이 빠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편하다고 해요. 확실히. 살이 빠지니까 편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봉 원장님은 많이 보시긴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위고비를 하러, 마운자로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요. 음. 마운자로는 지금 1단계 용량은 전국적으로 수급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저도 위고비 마운자로를 실제로 써보기도 했어요. 네네네. 아까 얘기했던 그 급진급파 10일 다이어트 할 때도 사실 마운자로 2.5 용량을 한번 맞았었고요. 네네. 마운자로는 보통 이렇게 이것만 맞으면 내가 살이 빠지겠지 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생각은 네. 틀린 게 맞아요. 근데 음. 방금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의지가 부족하고 다이어트를 작심삼일로 끝나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초반에 살이 빠지는 재미를 느끼고 그 다이어트를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마운자로 맞아 보셨을 때 그 부작용은 따로 없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위고비에는 부작용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이제 식욕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런 욕망, 욕구 이런 것도 좀 잡아주는 기전이 있다 보니까 약간 무기력해지고 기분도 좀 다운되는 것 같고 이제 업무를 하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좀 다운되는 느낌이 있었었는데 마운자로 할 때는 그런 부작용 없이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마운자로가 좀 더 편해요. 환자분들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마운자로를 좀 더 편히 하시는 것 같아요. 위고비보다는 그런 위장관계 부작용, 더부룩한 메스꺼움 이런 것도 마운자로에서는 좀 덜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탈모 얘기는 어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그 GLP-1 계열이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영양소 불균형이라든지 이제 살이 빠지게 되면서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휴지기 탈모 같은 게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 친구는 그래서 마운자로 맞으면서 탈모약도 먹고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끊지는 못하겠고 나 이 탈모는 좀 지키고 싶고 그러면 그 살짝 또 얘기해봤는데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차이도 조금 알고 싶어요. 뭐가 다른지. 두 개 다 GLP-1 계열이라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용해왔던 비만 치료제들 중에 이제 중추에 작용하는 식욕 억제제들, 나비약, 눈사람약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이제 말초, 위장관에 작용하는 GLP-1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거기에 마운자로는 GIP라는 이제 이중작용제로 나온 주사제인데요. 이 GIP는 이제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끄집어내서 분해하는 기전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단기간 사용해봤을 때 본인 체중의 총 22%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입증한 비만 치료제여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방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중에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뛰어난 약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가격은 뭐가 더 비싸요? 이제 마운자로는 네. 그렇게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높다, 네. 많이 빠진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네. 이제 위고비의 장점은 마운자로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5년도 이제 8월쯤 마운자로가 국내에 런칭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위고비 가격 조정이 살짝 있었어요. 한 달 분량으로 했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위고비가 마운자로에 비해서 한 10에서 30만 원 정도 더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에서 30만 원이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운자로가 효과는 좋은데 비싸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운자로를 직구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이렇게 직구해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 되죠. 아, 일단은 25년 11월부터 전문의약품의 해외 직구가 법적으로 반입이 안 되는 걸로 되었고요. 네. 이런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엄연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되고 직구되는 거에 약물의 성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그렇죠. 없고요. 그리고 이런 GLP-1 계열의 주사제들은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이제 운송이나 보관하는 동안에 이제 그 약물의 변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몇 푼 아끼자고 내 건강을 해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몸에 맞는 건데 또 각별히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운자로 부작용 중에 췌장 쪽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음. 마운자로나 위고비의 중증 부작용으로 급성 췌장염이 있을 수 있어요. 100명 중 1명꼴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급성 췌장염에 뭐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내가 좀 술을 많이 마신다 이러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금기는 아닌가요? 술 마시는 분들은? 술 마시는 게 금기는 아닌데 마운자로 위고비를 하면 술 생각이 덜 나요. 그래요? 좋은데요? 아, 술 생각도 약간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술값을 아껴서 위고비 마운자로 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진짜요? 결국에는 이제 마운자로도 식단을 어느 정도 조절해서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초절식 할 때처럼 근육이 좀 손실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결국은 근력 운동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네. 마른 사람보다는 근육이 좀 있는 사람들이 기초 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초절식을 하면서 지방의 흡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게 앞으로도 그 약을 끊어도 유지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근육량이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운동은 필수가 됩니다. 초절식은 하지 마시고 약간의 절식,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근력 운동, 그 두 개가 병행이 돼야 그런 약물 치료가 끝나고도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봉원장님 하루에 몇 칼로리 정도 먹어야 건강한 절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몇 칼로리라기보다는 저는 위고비 마운자로를 하시는 분들한테 평소에 먹던 양의 3분의 1만 먼저 줄여보세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3분의 1만 뺀다. 네, 맞아요. 이제 임상적으로 입증된 효과 자체도 위고비 마운자로가 칼로리 인테이크를 30에서 40% 정도를 줄여줘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서 체중 감량 효과를 입증한 건데 네. 그래서 3분의 1을 덜어놓고 먹어보고 남은 양을 먹다가도 배가 부르면 그냥 그것도 남기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방금 김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근손실이 같이 동반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식사량이 계속 줄고 위고비 마운자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체지방의 감량뿐만 아니라 근육의 감소가 같이 동반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위고비는 3단계 이상, 뭐 마운자로는 2단계 이상 올렸을 때부터는 근력 운동도 좀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만의 위험성부터 다이어트 할 때 조심해야 하는 질환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마운자로까지 저희가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지금 결심한 다이어터 분들에게 한마디씩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좀 바쁘게 활기차게 살아야 해요. 네네. 바쁘면 먹을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살아야 좀 덜 먹고 네. 그 다음에 빨리 잠에 들어야 안 먹어요. 9시에 잔다고 하면 8시부터는 못 먹어요. 불편해서.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쁘게 살아라. 바쁘게 살고 일찍 자라. 일찍 자라.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반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곧 자야 되나? 그러면 봉 원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이어터 분들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매년 새해 그리고 신학기가 되고 또 여름 시즌 항상 다이어트 결심을 하고 작심삼일로 끝나거든요.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 그리고 유지어트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한번 재밌게 나눠봤는데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게, 더 유익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